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경영의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 작동의 현실이고요. 또 일자리 측면에서 본다면 구성원들의 그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정하다는 의미는 뭐 유무급 휴직을 뭐 단기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일자리의 문제가 지금 뭐 상당히 심각하고요. 이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저는 심각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아마 총체적인 위기인 것 같습니다. 배문자 회장님, 사실 여성 기업인들의 비중도 커지고 있지만 여성 기업인들이 예의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어제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 1.5%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힘든 상황에서 동결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 역시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 쪽으로 시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오프라인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을 제가 성공 사례담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역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5.8%의 수수료 부분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군산시청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배달의 명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들어봤는데 거기는 수수료 없이 한국조폐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수입 창출을 좀 더 보강해주는 그런 시청의 정책을 제가 보면서 우리 강주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기업인들이 제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정 본부장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경제계, 대표적인 그 경제 마인드를 가지신 인물이신데요. 이정 본부장님,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뭐 사스나 메리스 등 이런 경우도 전염병도 많았지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들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종플루는 2009년에 발생했고 우리나라 환자가 한 76만 명이 발생을 했는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이제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바로 개발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었고 있어도 바로 V자에 급반등을 했었죠. 그 다음에 메르스도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영향이 좀 있었지만 다른 나라는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회복이 되면서 금방 V자형을 회복을 했다. 그래서 과거의 전염병들은 대부분 2, 3개월 내에 V자형 급반등을 했다. 그렇게 보고 저도 처음에는 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칼럼을 통해 가지고 V자형 회복을 하는 건 조금만 견디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은 제가 좀 그 간과했던 게 그 외국의 사례에서 급격하게 코로나19가 아주 속도로 확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주요국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현재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뭐 금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에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거의 전염병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 불황이 이제 고착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일단 긴 잠복기, 그다음에 무증상 감염, 백신 부재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생산 지수가 굉장히 높고 적어도 1, 2년간 유행할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좀 하반기가 상반기가 비슷한 확산세가 지속될 것이다. 아니면은 가을에 더 이렇게 큰 확산세가 예상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산발적으로 감염세가 지속돼요.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에 따라 좀 이제 경기 전망을 흔히들 이렇게 어떤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보통 V자형 하면은 이제 그 반등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가망이 오고요. 나이키형과 L자형. 그래서 나이키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L자형은 어찌 보면 이 지금 정체된 국면 이렇게 떨어진 국면이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이키형을 가지되 그 나이키형 그 올라가는 이 형에서 좀 이렇게 W형으로 안에 조그만 W형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모양을 가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봉쇄와 감염병 대응과 경제 활성화 간에는 이렇게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세게 하면은, 예를 들면 감염병 대응을 세게 하게 되면은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너무 위축되다 보면 이것을 조금 이제 완화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경제가 좀 살아나게 되면서 다시 또 확산세가 지속되고, 그러면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경제 역시도 이렇게 등락을 이렇게 반복하는 추세를 갖지만은 어떤 학습 능력이 개발이 되고 또 기업이나 정부 대응 능력이 이렇게 제고되면서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래서 좀 기대하기는 나이키형의 그런 그 회복 속도가 좀 가파르게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완만하게 되느냐 이제 정도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근 회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옥석이 가려지는 어떤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옥석을 가릴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옥석을 가리는 것은 그 평가기관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평가기관에서 또 기업의 신용도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옥석이 다 가려졌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신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려진 부분을 가지고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령 또 기술력이 있고 어떤 미래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산업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담보를 많이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게 아직도 그런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정부에서 또 전향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또 기업이 이렇게 막연하게 구조 조정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상생의 논리를 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기업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이 일자리 부분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지금의 어떤 그런 일자리 정책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기업에 한해서는 좀 정책을 좀 지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이럴 때 좀 상생의 논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 상품 애용이라든가 또 지역 기업에 대한 어떤 지역민들의 어떤 사랑을 정말 이럴 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또 지역 기업에 대한 애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골고루 줬을 때 정말로 기업하는 사람들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 회장님,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기업인 입장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광주 정책은 그래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앞서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한 부분은 잘한다고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려야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광주형 일자리 부분은 이 지역 경제 살리기에 한 몫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4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기후온난화 부분으로 인해서 그린 뉴딜 정책을 국가보다도 지역에서 더 많이 먼저 앞서는 걸 보면서 많이 흐뭇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 시정은 최저임금 도입하면서 거기에 주 52시간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착은 되어 있지만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창출을 하게 하려면 업종별, 특히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에서 법령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자들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많이 좀 불만인 그런 표시를 하거든요.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찬원 교수님, 현재 추진 중인 광주시와 정부의 대책을 어떻게 학자로서 또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큰 지금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어떤 기본 핵심 요인은 하나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는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뉴딜의 어떤 이게 대공황 때 나온 정책인데 큰 세 가지 기둥이 구제, 영어로는 릴리프라고 하고요. 회복, 리커버리, 그다음에 개혁, 리폼. 흔히 3R 정책이라고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한국판으로 바꾸는데 그 기본은 결과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뉴딜 정책을 펼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초기에는 조금 회복이라든가 좀 구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좀 장기화 대비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맞춘다면은 좀 개혁할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좀 이제 시간을 좀 벌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책들은 좀 단기 정책보다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모습, 예를 들면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양극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계기를 이렇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뉴딜이라는 것을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이걸 좀 더 우리가 지역에서 확산을 적용한다면은 또 광주형 뉴딜 정책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구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요. 왜냐하면은 디지털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 기반이고요. 그린 뉴딜이거든요. 그리고 구제 회복은 광주 어떤 면에서는 연대 공동체 정신하고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은 AI 지적 단지를 AI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고 전남의 경우에는 환경, 에너지 이 측면에는 큰 강점이고 전략성을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 정책을 어떻게 지역 특수성과 접목시켜서 정말 광주형 뉴딜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확대시키냐 여기에 좀 정책적인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하는 사람은 늘 고민이죠. 어떻게 기업을 연속을 이렇게 능동성 있게 운영하느냐가 되게 관건인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뭐 학계라든가 경제계 또 이렇게 그래서 많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시각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이정범 부장께서 말씀하신 뭐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좀 지역에 높지 않느냐 이런 기업을 좀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지 않냐는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또 그 반면에 또 소부장 중심으로 한 지역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기술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생태계를 좀 조성하는 것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대기업 중심의 어떤 그런 기업 경영에서 보다 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기술에 중점을 둔 기술을 중심으로 한 그런 회사를 좀 운영할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언택 비즈니스가 더 활발히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 관련된 것도 뭐 고민해봐야 될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리두기 문화가 이제 뭐 일반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두기 문화가 사실 생산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많이 이제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에 또 진짜 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국가 간 그 경계 강화가 이제 보다 더 심화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 장벽이 보다 더 심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의 기업들 또 수출을 지향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차피 기본적으로 옛날처럼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온라인을 통한 또 그 외에 어떤 그런 그 IT 기술을 이용하는 어떤 비즈니스 전략에 초점을 맞춘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 본부장님, 사실 코로나19가 향후 지역 및 국가 글로벌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주요국들 미국, 유럽, 일본, 그다음에 중국 이런 데 좀 타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주요국들이 전 세계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한 68%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악화될 거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과거하고 틀리게 이제 국경을 공시했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없었던 사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가치 사슬이 이제 붕괴가 되는 게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서비스업 업황이 굉장히 나빠지는 건데요. 이제 광주 전남만 이제 따로 빼놓고 본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쭉 자료를 보다 보면 얼마나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서비스업의 업황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중순까지만 해도 저희가 뭐 대구, 경북이나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서 괜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악화되면서 이제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 과거 금융위기보다도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광주 전남도 결국에는 경제를 바로 살리는 가장 큰 지름길이 이 방역을 성공하는 거다. 그게 저희가 자료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방역에 성공한 지역에서는 조금 더 서비스나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좋았고 방역에 실패하는 데는 아무리 경제를 살리려고 해도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기업도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문자 회장님 말씀 듣고 우리 이규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기관이나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누구나 전 국민이 다 고생을 같이 감내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좀 더 같이 참여해서 버거넌스처럼 기관과 단체와 그러니까 산학 연구기관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이 돼서 서로 정보 공유 내지는 애로사항을 서로 이렇게 심층적으로 구분해서 어떤 부분이 가렵고 어떤 부분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큰 위기 때 보면은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 흑사평을 통해서 사실은 공공경제가 쇠퇴하고 르네상스 기반이 이렇게 구축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렇게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죠. 또 지난 10년 전에 우리 글로벌 금융 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스마트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 위기도 어떤 측면에서는 좀 새로운 삶의 그런 전환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주입식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저도 학령기 교육 때 토론식이 필요하다, 창의형 인재가 필요하다 많은 말을 듣고 또 실제 저도 하고 그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걸 접목시키기가 굉장히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위기가 닥치면서 이제 학교 시스템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대부분 사실 바뀐 상태고, 그런데 이제 온라인도 잘못하면 이게 주입식으로 연장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생긴 게 이제 흔히들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거꾸로 교실입니다. 거꾸로 교실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학생들이 먼저 온라인 통해서 그쪽에 선행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교실에 와서는 이제 자기가 가졌던 질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적용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 나누는 그걸 거꾸로 교육인데, 그럼 이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교수자 입장에서는 외부 환경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학교 시스템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좋은 부분인데 이러한 예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이제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인데요. 이 언택트 시대는 온택트,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 컨택하는 그런 경쟁력을 얼마만큼 제고를 시키느냐가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온택트 경쟁력이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비대면과 대면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는 또 경제라든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양손잡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위기가 뭐 우리 신체 활동에 있어서는 뭐 무슨 사고로 지금 오른쪽 팔을 지금 기부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생존하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왼손을 그냥 단순히 이 위기뿐만 아니라 정말 왼손도 오른손 못지않게 좀 사용해야겠다는 좀 약간 의지적인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오른쪽과 왼손을 다 쓸 수 있는데 양손잡이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스위칭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왼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위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2%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가 극복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력 제조업에 대한 고급 부가가치화를 해야 되고 생산성을 우리가 이제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AI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엔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지 않으면 과거의 주력 제조업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일단 지금 당장 기업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원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옥석 가리기와 핀셋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나라가 저성장 모드에 들어서면서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한계 기업들까지도 코로나19를 빌미로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못한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극복하는 데 좀 지장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배문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언택트 경제, 그다음 온라인 경제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갖는 회사가 이름을 많이 가져가는데 우리 광주 전남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해야 될 게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좀 육성하는 게 향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이후에도 건전한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는 근래 들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가장 많은 변화를 몰고 온 변수임에 분명합니다. OECD는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올 4분기에는 9.4%에 달해서 대공황 이후에 최악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업률 사태는 2022년까지 완전히 회복이 어렵다 이런 전망도 나올 텐데요.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될 수 있고 또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산학협동연구원이 마련한 긴급 좌담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우리 화이팅!